가족. 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요. 그 정의가 어쩐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가족. 저의 AI는 말합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정서적 안전망이라고요. 이 기준이라면 가끔 저를 위로하는 AI도 언젠가 저의 가족이 될까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합니다. 생애 초기의 가족 경험이 개인의 삶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돌이 된 건 부모님 덕분일까요? 새삼 감사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말합니다. The family is one of nature's masterpieces. 가족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고요. 글쎄요, 누구보다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이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니. 갑자기 저의 가족이, 아니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저의 위대한 가족에게 존경을 담아 끝으로 이 말을 남겨봅니다. 사랑해! Hello, I'm DJ 수현 and I love my family. Hello, I'm DJ 문수아.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DJ 수현. DJ 문수아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네, 앞서 들으신 곡은 김진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또 가족에 관한 노래죠. 눈물 날 뻔했어요. 아, 이거 무대가 굉장히 슬펐던 걸 또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알죠. 네, 오늘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의 기둥, 부모님을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아, 이름을 공개해도 되나요? 수아 씨 편하신 대로. 아, 일단 네네. 저희 어머니는 네. 김효선 님이시고요. 네. 김효자 선자님이시고 어머니가 아마 MBTI가 ISFP일 거예요. 우와. 근데 또 아버지도 ISFP거든요. 어머. 어머니는 성격이 되게 강하세요. 엄청 스트롱. 엄청 스트롱한데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정말 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문상자 운자신데 문상훈님이세요. 아빠는 정말 딸바 보여가지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우리 딸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화를 엄청 자주 하시고 사랑이 되게 많으신 분이세요. 너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딸 누가 그랬어 이러면 아빠가 막 계속 뭐라 대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감히 한마디 얹자면 수아 씨의 아버님께서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맞아요. 아빠 잘생겼어요. 제가 한 사진을 또 한번 봤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이었어요. 맞아. 아버님께서. 근데 저는 살짝 7080 맞아. 그 훈남이 앉아 계시는 거를 목격했어요. 저도 그거 보고 우리 아빠 진짜 잘생겼다. 아우. 그래서 막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다 이러면서. 너무 미남이세요. 맞아요. 두 분 다 되게 귀여우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 김경자 완자. 네.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눈물이 많아지고 항상 저랑 전화를 하면 갑자기 공주 보고 싶다. 네, 지금 공주방 침대에 앉아 있는데 우리 딸내미 보고 싶다. 이러면서 아주 딸바 보이신. 네, 그러면서 또 하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만 그거 알제? 나는 우리 딸 아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난 우리 와이프가 먼저다. 우와 정말 뭐야.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이영자 숙자. 영수. 저희 또 반찬 가게 주인이신 주인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애교가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눈웃음이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았어요. 진짜 어머니가 원조예요. 진짜 너무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외모를 딱 보고 저희 오빠랑 저희 또 이제 오빠랑 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외모는 엄마가 오빠. 맞아요. 제가 아빠, 오빠가 엄마 이렇게 닮았어요. 맞아. 그렇게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은 아빠, 오빠,
저, 엄마 이렇게 해요. 맞아. 이게 참 신기해요. 맞아. 예. 신기하다. 저희 어머니는 참 눈물도 많고 애교도 많고 그냥 제 성격이랑 너무 똑같아서 한 번씩 멤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머 나 방금 너무 우리 엄마 같았다라고 저도 그렇잖아요. 네, 놀래요. 아유. 어디 가서 그냥 저희 엄마의 딸, 아, 나 진짜 영숙이 딸이다, 경환이 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너무 그냥 자랑스러운 이 김간의 어허. 대구 딸이다. 예. 좋다. 너무 좋다. 저도 엄마랑 다니면 맨날 그 자매냐는 소리 듣거든요. 오, 저도요. 그럼 엄마가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시나. 엄마가 맨날 그러면서 얘가 좀 늙어 보이긴 해. 그러세요? 저는 네 그래 젊어 보이나. 다르네. 그런 느낌. 근데 확실히 저희 두 분 다 부모님 완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닮았고. 좋아요. 평소 가족과 좀 전화 통화 뭐 이런 거 자주 하세요? 전화통화 자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할수록 솔직히 싸우더라고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가끔 가다가, 그냥 뭐 심심할 때 이제 전화해가지고, 엄마랑 진짜 막 한 2시간 통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진짜 어머니는 주제가 좀 확 바뀌세요. 맞아. 아시죠? 알죠, 약간 조금 알죠. 정신없는 스타일. 그래서 막 2시간 동안 막 얘기하다가, 알았어, 너 피곤하니까 얼른 자. 그래서, 알겠어. 근데 너 그거 있잖아 이러면서 다시 얘기하고 맞아. 이런 스타일이고 아버지는 전화가 항상 자주 오셔가지고 제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이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고 이러는데 뭐야 왜 아빠 전화 안 받아 이러면서 아빠 미안해 나 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랬어? 밥은 먹었어? 아유. 이러면서 어제도 전화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사랑이 넘치네요. 근데 전화 되게 자주 하시고 막 가족 방도 있지 않나요? 맞아. 가족 방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 살갑진 않아요. 사실 이 방이라는 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 사진 보내고 싶으신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보내는데 특히 저희 오빠는 거의 유령이에요. 경상도 남자의 표본. 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보기만 하는구나. 네, 보기만 하고. 상황만 약간 파악 느낌. 맞아요. 오늘도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라이브 이제 라디오가 있는 날이다 하면 오늘 라방 날이네 화이팅 울공주라고 하면서 이 이모티콘에 있는 하트의 모든 종류를 다 보내주세요. 근데 그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죠. 알죠. 네. 저희 아버지는 공주 화이팅 딱 이렇게 보내주시고 항상 저한테 공주라고.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근데 참 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가족한테는 특히나 뭔가 제일 필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정말. 그니까 그냥 이 사랑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게 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집에 있을 때 저는 말도 엄청 없어지고 그냥 당연히 부모님은 저의 이 일상이 너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제 일상이 어쨌든 너무 똑같고 그래도 말하다 보면 약간 힘든 거를 말하게 되니까 그럼 또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힘든 걸 얘기하면은 다음날 되잖아요. 진짜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런 일이 있다며 이러면서 또 엄마가 이제 다 얘기를 전파를 하셨구나. 엄마 이제 걱정되시니까. 맞아.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근데 사랑이다. 너무 사랑이죠.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볼 때 제일 우리 엄마 아빠 귀엽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콘서트나 이런 거 왔을 때 사진을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 3-4개를 나눠서 이렇게 분할로 SNS 프로필을 바꾸세요. 맞아.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만약에 제가 SNS 단톡방에 이게 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저장을 안 하시고 캡처를 하세요. 우리 엄마도. 그리고 그 캡처 화면을 그대로 프로필로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 그게 근데 아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참 사랑스러워요. 캡처 해보셔요. 그리고 밑에 홈 화면 버튼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맞아요. 이게 알죠? 우리 부모님은 그러시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여기서 저희가 우리 가족의 막내들 고양이들을 빼먹었어요. 아이고 로아랑 모짜 미안합니다. 저희 가족에는 또 호떡이가 있어요. 평생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죠. 로아랑 모짜 지금 가족으로 지낸 지 얼마나 정도 됐어요? 이제 한 2-3년 됐나? 아니다 더 오래된 것 같아. 아무래도 본가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모짜가 그 정도 됐고 모짜가 그 정도 됐고 로아가 좀 더 됐죠. 네, 로아가 한 5년?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다 같이 연습생 때 숙소에 살 때 맞아요. 모짜가 잠시 놀러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새끼 고양이였어요. 진짜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 조그만한. 근데 지금은 그냥 성묘가 다 됐죠. 맞아요. 아, 너무 어엿한. 하면서. 그러니까요. 뿜뿜. 뿜뿜. 저희 또 호떡이는 저희와 가족이 된 지 이제 4년이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그러면 전 더 오래됐나 봅니다. 저 한 6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4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3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지금 이제 1년 매년 지나갈수록 우리 호떡이가 좀 이제 거의 안방마님이 다 됐다. 이제 간식 이런 느낌. 네, 그러면서 그냥 점점 성묘가 돼가는 모습을 이제 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호떡이가 할머니가 돼서라도 나는 이제 잘 케어를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평생을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함께 합시다. 아, 우리 호떡아 너무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자. 로아랑 모짜 간식 많이 줄게. 사랑해. 사랑해.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소중한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받고 있고요. 글로벌 한광이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K-pop, leave us a comment on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라, 별. 그리고 한 그림 불을 지표까지 이어갑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아도란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 날이고요. 지난주에 이어 dog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동물구조 단체 위액트의 대표 함형선님, 그리고 뉴 페이스 dog 뽀또와 혜원이를 소개합니다. 웰컴! 어떡해. 오늘 뽀또와 혜연이는 어떤 인사를 해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뽀또 안녕. 하이. 혜연 안녕. 지금 저 안녕하세요. 들었어요. 이거 들었어요 지금. 네, 함형선님은요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대표로서 학대받고 있는 개들을 직접 구조해서 치료 후 입양까지 진행하는 행동가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이후에 위액트의 활동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애니멀 호더의 개 19마리를 구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애니멀 호더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애니멀 호더라는 건 이제 호딩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호딩이 뭔가를 수집하는 거를 호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앞에 애니멀이 붙어서 동물을 수집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수집, 네. 동물을. 그러면 이번 애니멀 호더 현장 어떻게 알고 찾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위액트 SNS로 네네. 이제 빈집에 방치되어 있는 개들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왔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날 이제 그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한 15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 그럼 잠깐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원래 현장 확인만 잠시 하려고 갔었던 건데 너무 안에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구조 작업을 좀 시작하게 됐었어요. 아이고. 네. 그럼 도착하셨을 때 당시 상황이 어떠셨나요? 현장 상황이? 일단 처음에는 이게 막 다 문도 닫혀 있고 네. 이래서 개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들렸어요. 네, 근데 이 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닌 막 진짜 막 막 다세대주택 때로. 이렇게 이렇게 쫙 다 붙어 있는데 막 동네가 떠나갈 듯이 막 꽝꽝 이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들이 몇 마리나 있는지 안에 상황을 볼 수 있을까 이러고 창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갑자기 애들이 막 크기별로 와라라라 뛰어나와서 아이고. 근데 안에는 막 다 똥받치고 막 아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럼 그때 당시에 구조한 개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했고 음. 그리고 이제 저희랑 좀 친해져서 막 웃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막 깐난쟁이 아기들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제 막 눈을 뜬. 아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는 좀 이제 위험한 고비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애니멀 호더는 개들에게 가족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그분들의 입장은 또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좀 다르잖아요. 내가 씻을 수 있고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이런 곳에서 같이 사는 게 가족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가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개들한테는 그분이 어쨌든 보호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됐던 분은 맞죠. 근데도 이제 그 개들이 잘 따랐었겠죠? 네, 그건 맞아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그럼 또 반려동물을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개를 유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우리 사실 뽀또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이 매력 덩어리 슈퍼스타 뽀또도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이제 전 소유주분께서 직접 나는 얘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라고 하고 화성 15호소에 얘를 주고 가셨다고 해요. 아이고. 진짜.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되셨을까? 뭐 솔직히 저희가 보기엔 너무 귀엽고 완전 매력 덩어리고 애교도 너무 많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못 키운다고 두고 가셨다고 해요. 아이고. 꽃도한테는 그런 사연. 혜원이한테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 혜원이는 사실 혜원이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15호소에 유기동물로 이제 포획돼서 잡혀 들어온 그런 강아지였어요. 아이고. 네, 아기 때. 그래서 저희가 데려왔을 때 막 4kg, 5kg였는데 지금 벌써 9kg가 됐어요. 오, 아. 다행이다. 진짜. 크느라 좀 잠이 많아요. 그렇구나. 귀여워. 근데 전 진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동물을 버리거나 이렇게 호딩을 하는 사람의 심리가 저는 참 궁금해요. 이해가 안 가죠. 아까 네. 물어보셨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럴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면 왜 뭐 자기 부모님이랑도 싸우고 형제랑도 싸우고 자매랑도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버려 이러고 너 나가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동물은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키우는 좀 물건이라는 인식, 액세서리 이런 인식이 좀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키우다가 힘들면 그래 그냥 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호딩도 비슷한 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이게 사람 생명으로 내가 집에서 사람 아기를 막 10명씩 20명씩 낳는다면은 너무나 많은 책임감이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은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물은 한 마리든 10마리든 20마리든 뭐 그냥 숫자만 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쉽게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쉬워요. 그냥 많이 안 키우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쉽게 동물을 사거나 구하거나 이런 문화가 좀 없어진다면 입양을 하는 것도 좀 까다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다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고 검증을 통과한 사람만 키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찬반이 되게 많기는 한데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뭐 세금을 낸다던가 그렇게 해서 더 중압감을 얹어주면 개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좀 줄어들 거고 그렇다 보면은 버려지는 숫자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완전 동의를 하는 게 이 개나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에 이 나의 책임감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뭐 세금이 든다든지 아니면 파양을 할 때도 그렇다시피 외국에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케이스 아닌가요? 이렇게 세금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맞아요. 내가 어떤- 자산이 있어야 된다든지 맞아요. 네. 이런 그래서 케이스를 한국에서는 좀 법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강화해라.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뽀또와 혜원이가 다시는 길에 헤매지 않게 얼른 가족을 찾도록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해봅시다. 홍보를 해봅시다. 아무래도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열심히 졸고 있는 혜원이는요, 지금 조는 이유가 아직 새끼예요. 5, 6개월 정도 추정이 되고요. 믹스죠. 네, 맞아요. 네, 믹스고 제가 혜원이를 보자마자 그냥 fall in love 해버렸어요. 귀여워. 왠 줄 아세요? 얼굴이, 페이스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니까요. 얼굴이 살짝 곰돌이 같아요. 맞아. 네, 입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조금 날렵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게 너무 매력적이고, 근데 앞발도 엄청 똥똥하고 도톰해요. 도톰해요. 안 만져보셨죠? 지금 방금 저랑 눈이 마주칠 뻔했는데 저 살짝 멍청함. 네. 근데 성격이 지금 이때까지 봐서는 너무 조용한 것 같고. 맞아. 네, 지금 아직까지 애기여가지고 좀 세상에 대해서 아직 배우는 중이다라고. 근데 지금, 저 지금 당장 제가 안고 싶은 그런 너무 느낌이에요. 귀엽죠. 너무 네,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네, 그리고 가족에게 버려져 아픔이 있는 강아지입니다. 우리 뽀또는요, 지금 몇 살이죠? 2살이에요. 아, 2살 아가씨입니다. 아, 2살 아가씨고, 뽀또도 믹스견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되게 약간 총명한 느낌이랄까요? 되게 똘망똘망하고 이목구비가 엄청 또렷해요. 그리고 약간 ENFP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세상이 아직 궁금하고 엄청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활발한 성격인 것 같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 뽀또랑 혜원이 둘 다 너무 사랑스럽고 네, 너무 귀여워요. 살짝 뽀또는 ENFP 느낌이라면 혜원이는 살짝 INTP? 약간 그런 느낌. 네, INTP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많아.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가볍게 퀴즈 풀고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문제 주세요. 한국의 진돗개는 어느 지역 일대에서 길러온 토종견일까요? 1번 서울,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 2번 전라남도 진도, 진도. 3번 대구, 수혜 고향 아이가? 4번 충청북도 청주, 내 고향 그려. 5번 제주도. 헌졌어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정답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선물로 드립니다. 아,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대구였으면 제가 뭘 했어야 되나요? 그냥 뭐 막창 먹으러 갈까 뭐 이런 거 했어야지. 딱 생각했었는데 네. 그냥 수혜 고향 아, 이런 느낌. 좋습니다. 네, 한공이들 퀴즈 푸는 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올까요? 성공 요정이 어딨지? 안녕하세요. 성공요조 현선이에요. 이거하고 다들 부끄러움이 많아지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약간 네. 눈에 눈물 찼어요.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저희 임지수의 업앤다운 추천합니다. 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사랑을. 네, 그럼 저의 추천곡도 한번 얹어볼까요? 새소년 멍청이 겨울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멍청이 겨울. 네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뽀또랑 혜원이가 그저 사랑스러운 뜨디 수연이와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달디 수아,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들을 데리고 있어서 자신감 뿜뿜인 형선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아도란 원데이 클래스. 네, 이 코너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무언가 배우는 시간인데요. 운동부터 살림까지 실생활 아이템도 준비 중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동물구조협회 위액트의 함형선님의 원데이 클래스. 오늘 강의 주제는 뭘까요? 왜 지난주에 반려견을 입양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클래스는 개의 마음 읽기입니다. 개의 마음 읽기. 오. 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진짜 해요. 많이 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노력해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기계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동물 언어 해석해주는 로봇이 있다는데 맞나요? 뭐 어느 정도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 눈 이렇게 쳐다보고 저희가 느끼는 동물의 감정이 가장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네. 교감 느낌으로. 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개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카밍 시그널 뭐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카밍 시그널. 카밍 시그널. 오. 그래서 카밍 시그널이라는 게 결국에 개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좀 공통적인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들이 뭔가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그렇게 할 때 이런 개들을 좀 이렇게 그 긴장 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걸 저희가 카밍 시그널이라고 해요. 네. 저희가 왜 자꾸 중간에 피식피식 웃게 되냐면 지금 혜원 씨가 거의 약간 놨어요. 네, 지금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네, 머리를 거의 전방 45도로 꺾어서
네, 주무시고 계세요. 네,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서. 근데 그러면 개들의 주요 카밍 시그널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보통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 사람이 약간 나를 피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들 같은 경우는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오히려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격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개들이 보통 하는 행동이 눈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하품을 하면서 좀 나 저 사람이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 좀 이 긴장을 풀어야겠어. 아니면 이렇게 코 할짝할짝거리면서 그게 이제 자기의 긴장감을 스스로 낮춰주려는 그런 카밍 시그널의 종류가 되겠어요. 그런 게 있구나. 지금 우리 혜원이도 막 헥헥거리는 게 뭐 더운 걸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환경 자체가 좀 얘한테는 긴장되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좀 어느 정도 낮춰보려고 이렇게 헥헥거리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혼자서 컨트롤을 좀 많이 맞아요. 하는 편이구나. 네. 그럼 전 또 궁금한 게 개들이나 강아지들을 보면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이제 스킨십을 하면 핥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나 볼 쪽이나 손을 핥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게 그 개가 몸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는 할 텐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핥는 게 딱 여기까지만 그냥 내가 핥은 걸로 멈춰줘. 이상은 오지 마. 살짝 네. 손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만해.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만약에 핥는 게 막 엄청 격정적이에요. 그럼 오케이 컴온 더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네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 한 가지 행동으로만 봐서 결정을 지으면 안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보다는 사람이 아직은 좀 더 낫지 그쵸.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그럼 귀를 엄청 쫑긋 세우거나 아니면 약간 뒤를 이렇게 젖히는 거는 쫑긋 세우는 것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런 식의 집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는 보통 긴장했거나 아니면 무서울 때 무서울 때 근데 둘 다 지금 되게 쫑긋하고 있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나름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반대로 개들은 인간의 언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지. 저는 네. 개가 사람보다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는 언어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개랑은 그렇게 우리가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우리랑 좀 관계를 깊게 맺고 교감을 깊게 하는 그런 개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제 표정이나 제 감정 상태를 알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나는 되게 막 울적하고 힘든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개가 그냥 옆에 와서 나한테 누워줘. 맞아. 막 이런 것들. 네, 그게 결국에는 동물이 저희 인간한테 갖고 있는 힘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수아 씨도 너무 공감할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집에 반려묘가 있는데 제가 한때 그냥 본가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되게 힘들게 처져가지고 침대에 울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호떡이는 잘 안 와요, 저한테. 엄청 시크하고 쿨한데 제가 울고 있을 때 침대에 폴짝 뛰어와서 저한테 쿵 기대서 앉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그때 보고 울고 있다. 더 울어. 뭔지 아시죠? 근데 그런 거를 상황을 보고 확실히 동물들이랑 공감을 할 수 있구나. 맞아. 감정적으로. 맞아요. 이런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때. 네. 우리 로아도 제가 진짜 힘들어서 혼자 엄청 울고 있는데 집에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로아도 잘 안 오는 성격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심장에 앉아서 심장 이렇게 꼭 눌러주면서 거기에 폭 앉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러는 애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너 뭐야 이러면서 내 말 들어주는 또 거야. 겪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쵸. 맞아요. 진짜 그랬죠.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만약에 좀 이렇게 언어 교육이 안 되는 강아지들이나 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언제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될까요?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게 이제 살짝 우리의 욕심으로는 앉아도 잘했으면 좋겠고 기다려도 잘했으면 좋겠고 좀 할 줄 아는 장기가 많았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위액트가 구조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넉넉고 자는 이런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강아지들 중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먼저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언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위액트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은 막 이것저것 장기를 잘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잘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얘도 원래 겁이 진짜 많았던 혜연이가 혜연이? 겁이 진짜 많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가 네.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것마냥.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노래 듣는 동안 저는 뽀또랑 혜연이랑 좀 더 교감하고 좀 그냥 스킨십 하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또 선곡은 제가 맡아야겠군요. 코르티스의 What You Want 듣고 올게요. 네, 원데이 클래스 게이 마음 읽기 편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 주제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고양이 집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도 카밍 시그널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고양이가 강아지들보다는 좀 더 고지능인 동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네. 저희 고양이는 약간 다리에 좀 많이 비비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꼬리가 엄청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약간 혹시 뭔가 화났을 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난 건지 그럴 때도 있고 아니 항상 보면은 멀리서 약간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양이들은 원래 제일 높은 곳에서 집사랑 이 환경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좀 네. 이 높은 곳에서. 네, 맞아, 높은 맞아. 곳에서. 근데 네. 그 꼬리를 쫙 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특히 만약에 수아 씨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꼬리를 세운다. 완전 일자로 쫙 세운다. 그러면 반가운 거예요. 오. 되게 반가운 거. 그리고 그 모짜는 되게 조용하고 우는 것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로아는 좀 많이 울어요. 수다쟁이구나. 수다쟁이. 야옹야옹 많이 네. 하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혼자 이제 집에 둘이 같이 있다가 이제 엄마나 제가 이제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하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반갑다고. 그게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계속 주변에 이렇게 돌다가 네. 갑자기 거기 가서 스크래치하고 어... 이러면 그냥 반가운 거구나. 기분 너무 좋은 반가운 거의 거죠. 표현. 네. 어. 개들은 막 방방 뛰고 그쵸, 그쵸.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고양이들은 좀 더 점잖고 클래스 있게. 살짝 개나 강아지들은 케이팝 쪽이라면 고양이는 살짝 클래식 쪽.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런 따져볼 수 느낌.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르릉을 좋다.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르릉 그르릉. 좋을 때. 맞아요. 고양이는 그 그르릉 그르릉 소리 들을 때 제가 그냥 녹아요. 그러니까 저 항상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리 들으려고 귀에 딱 대고 있는데 막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거의 ASMR 수준으로. 맞아요. 너무 자랑만 하게 되네. 근데 또 이렇게 대표님이 이렇게 고양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는 고양이 구조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원래 위액트가 개들만 주로 구조를 하는 구조단체였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고양이들도 이렇게 한둘씩 구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는 보통 어떤 경우에 구조를 하세요? 약간 이 길냥이들을 구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길냥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다친 친구. 그쵸. 그래서 얘네가 길에서 스스로 얘네는 스스로 회복을 못 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구조를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이번에 산불 구조하면서 화상 입은 고양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고. 도망을 갔는데 땅바닥이 뜨거운지 사실 모르잖아요. 동물들은 일단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 타고 완전 막 뜨거워져 있던 바닥을 걸어갖고서 막 발바닥 다 타버린 고양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서 그런 친구들을 구조를 했어요. 마음이 아프다. 근데 또 고양이랑 강아지 보다 보면은 진짜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센터 시설도 다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넓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되는 고양이들은 아무래도 좀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밖으로 오히려 못 나가게 그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개는 뭐 50마리를 데리고 있으려면은 좀 꽤 큰 땅이 필요하다라고 친다면 고양이는 이 50마리를 데리고 있을
있으려면은 안전하게 안전가옥을 잘 만들어두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개가 있는 공간에는 조금 넓은 살짝 네. 평양지대 살짝 이런 느낌이라면 고양이가 있는 데는 살짝 고지대, 그러니까 캣타워가 있고 맞아요. 이제 지대가 높은 해발고도가 높은 살짝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액트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의 수는 몇 마리 정도가 될까요? 지금 위액트가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는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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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게 구조된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구조가 필요 없는 동물이 많아야 위액트가 할 일이 없어야 맞아. 그게 동물들한테 좋은 사회가 되는 건데 네. 아이고, 얼른 좋은 보호자 가족이 어서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뽀또랑 혜연이도 힘내자! 힘내자. 좀 힘내주세요. 네, 행복한 꿈. 네, 그러면 이 파이팅을 몰아 퀴즈 정답도 발표해볼까요? 네. 한국의 진돗개는 어느 지역 일대에서 길러온 토종견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전라남도 진도였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주소 꼭 남기고 화장품 받아가세요. 네, 우리 또 2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진짜 좋은 기운 많이 받았고요. 일단 무엇보다 우리 개들이 너무 예쁨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더 예쁨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우선 일어나 있는 우리 뽀또. 뽀또 어땠어요? 뽀또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뽀또 재밌었어. 우리 주무시고, 네, 맞아,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혜연이는 잘 잤어요? 네, 혜원이 잘 잤어요. 네.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네, 그리고 구조 활동 하실 때도 건강은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꼭 정말 항상 안전에 네. 주의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끝곡은 크러쉬 업 all night 준비했고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항공이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해지자. 아건바팽!